독서는 너무 쉬웠죠, 이번에.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뭐 크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문지문 같은 건 한번 뜯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인문지문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쪽을 볼게요. 자, 우리가 가 더하기 나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항상 여기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동일 화제, 다른 관점 읽기. 자, 요게 출제 포인트죠. 여러분은 이게 통으로 한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틀지 않는다면 가 더하기 나가 아니라 하나에서 이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쌤이. 자, 이 가지문 자체가 한 명의 포커스를 탁 맞춰가지고 하나만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글이 있다고 했죠. 우리 평가원 기출 중에 세먼의 과정이론 같은 거 또는 변증법 지문 같은 거, 해겔의 변증법, 한 명의 주장만 쫙 나오죠. 그게 어려운 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건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지난주에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지 않고 그냥 여러 명을 보여줄 수 있어 하면서 숙제 내줬죠. 이거 풀어봐. 근데 그게 마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좀 대응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차이점을 독해하는 싸움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아무래도 차이점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겠죠. 자, 이런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 더하기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린 이게 한 지문 안에서 구현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요 지문에서 봐야 되는 전체적 구조. 그러면 이번 육모가 주는 교훈이 뭐냐? 내가 이런 걸 잘했는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번은 이런 것 같아. 견해의 차이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약간 이런 거. 뭔 소린가는 해볼게요. 네, 이런 거. 요게 첫 번째 학습 포인트인 것 같아. 자, 요거는 10쪽을 잠깐만 볼래요? 아니네. 16쪽이요. 독해 습관을 이렇게 만들라는 건데요. 자, 1단락을 한번 눈으로 대충 봐봐. 16쪽, 보충자료 16쪽에 1단락을 이렇게 대충 봐봐. 됐죠? 총체주의 지문이잖아. 아시다시피. 봐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주장이 지금 여러 가지를 주장한 것 같고, 뭐가 포커스인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읽고는. 근데 2단락의 첫 번째 접속사가 뭐예요? 하지만 과인은 까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견해차가 드러나는 거 맞아요? 그 문장만 읽어볼게요. 하지만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읽었어. 그러면 1단락도 명확해지네요. 그럼 논리실증주의자는 뭐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항상 차이를 통해 양쪽이 다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꼭 생각해라. 그래서 이번 육모를 읽을 때 그렇게 읽었으면 시간 단축 많이 하실 수 있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항상 얘들아, 독서에서의 시간 단축은 뭐 1단락만 읽고 풀면 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 얼마나 잘 읽냐. 얼마나 뭐가 나올지가 보이냐. 이런 싸움이에요. 독서의 시간 단축은. 그걸 생각해라. 완성도를 높여서 시간을 줄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문학은 한 번에 답을 본다. 독서는 지문을 읽으면 어느 정도 선지를 뚫는 속도가 빨리 나온다. 근데 이제 국어를 잘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글을 읽을 때도 오래 걸려. 선지를 뚫을 때도 안 뚫려.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다 읽어. 이렇게 돼버리면 뭐 독서 망한 거죠. 우리는 안 되잖아요. 시간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하세요. 그거를 쌤하고 파이널 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춘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아무튼 견해차. 인문지문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걸 읽어야 첫 번째 것도 잡히는 거야. 이거를 좀 정확히 생각해라. 쌤아 이해되죠? 이게 육모에서 복습할 거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4쪽으로 다시 가서요. 두 번째 공부할 거.
공부할 거 두 번째. 나는 재진수를 읽을 줄 아는가? 이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쌤이 그랬지. 키워드를 치환하는 거라고.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다시 설명하는 거. 요거를 재진술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쌤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같은 의미로 쓰인 말들을 묶어줄 수 있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 난이도를 떠나서 요 재진술을 묶어주는 게 한 3번 정도 나와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읽었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게 제일 어려웠던 글이 뭐예요? 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변증법 지문이 이게 제일 힘들었던 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넣어놨어. 그건 숙제야, 숙제. 오늘 그것까지 분석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면서 이게 키워드를 묶어줘야 되는 독해를 해야 되는 게 인문 지문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라.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쌤만 이해가 되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문제 유형하고 친해졌는가. 문제 유형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뚫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좀 보였는가. 이런 것들. 크게 말하자면 3가지 정도를 쌤하고 오늘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육모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자, 시작을 해볼게요. 1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나오죠. 이제 요번에 나왔던 인지 또 지각에 대한 지문입니다. 1단락의 첫 번째 줄 보면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이렇게 나오네요. 동일론 밑줄입니다. 항상 얘들아, 인문 지문은 주장을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일론의 주장을 읽어야 되는 문장이 나온 거죠. 동일론은 뭐라고 주장했대요?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주장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게 1단락이든 마지막 단락이든 뭐든 간에 주장을 읽는 글이에요. 그 주장을 놓치시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동일론의 주장은 이거네요. 의식과 뇌의 물질적 상태, 그냥 쌤이 이렇게만 쓸게요. 물질이 동일한 거다. 어때? 이 말의 의미가 뭐야? 아직 모르죠, 정확히는. 뭐 상태가 똑같다는 건지, 아예 진짜 똑같은 거라는 건지, 아니면 재료가 똑같다는 건지, 뭔지 알 수 없죠. 그걸 명확하게 만드는 건 그 다음 접속사 누굽니까? 이와 달리, 여기를 읽어야 명확해지겠네요.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기능주의의 주장은 쟤랑 다르겠구나. 근데 그걸 읽으면 얘 뜻도 명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장하나? 의식은 기능이다. 다르네요. 아까는 의식은 뇌의 물질적 상태라고 했는데 의식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나 계속 볼게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대요. 자, 이런 얘기네. A 물질이 있고요. B 물질, C 물질 다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머리에서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럼 위에는 뭔 소리야? 얘가 잡혀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서로 다른 물질이 동일한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얘를 똑같이 쓴다면 얘는 A 기능이 있다면 그건 A 물질만 할 수 있고 B 기능이 있다면 B 물질만 할 수 있고 자, 이런 얘기겠다. 이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이렇게 항상 쉽든 어렵든 말이야. 두 번째 걸 읽으면서 첫 번째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봐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찾았죠? 괄호 열게요. 괄호 열고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괄호 닫자.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뭐 출제자가 지금 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왜 쓴 거야 이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용어 정리라고 한 거죠. 무슨 용어를 알려주겠다? 기능.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용어 정리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문장 괄호 안에 있는 얘기를 쓴 이유는 우리 아까 말했던 재진술, 키워드의 치환이다. 이게 보여야 돼. 알겠습니까? 앞으로 하면 돼요. 앞으로. 인문지문은
이런 식의 독해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뭐야 지금 기능은 뭐래요? 두 번째 줄에 그 다음 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너희 머릿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기능 이꼴 뭐야? 기능 이꼴 함수적 역할 이게 돼야 된다고 지금. 알겠습니까? 이걸 묶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인문지문입니다.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말이야.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얘들아 함수적 역할이 일치한다는 건 뭐가 일치하는 거래요? 입력과 출력상이 일치한다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수적 역할이 이꼴 뭐가 되는 거야? 입출력상이라는 것도 같은 거구나. 이렇게 묶여야겠죠. 이게 재진술이다.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앞으로 이런 걸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인문지문의 용어 정의를 읽고 있으면 알아서 내가 묶어야 되는 걸 알아. 본능적으로. 그게 훈련을 통해 된다. 그걸 만들려고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쌤아 이해됩니까? 과학기술의 용어 정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인문지문의 용어 정리라 하면 이 용어는 무슨 뜻이다. 이게 용어 정리잖아. 그런 게 나왔을 때 묶어주는 싸움이야, 인문지문은. 그걸 꼭 생각해라. 이게 보였어야 된다. 이 정도를 느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됐으면 요 다음 얘기도 아주 원활하게 읽혀요. 읽어보겠습니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다. 칠판 볼까요? 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입출력상 맞아요? 이게 사람과 로봇이 똑같다면 말이야. 모두 똑같아. 함수적 역할도 똑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모두 똑같아. 기능도 똑같은 거지. 그럼 모두 똑같아. 의식도 똑같겠죠? 읽어보세요. 그게 지금 다 여백으로 스킵 돼버린 거죠. 알아서 해라. 이렇게요. 그걸 원활하게 쫓아갔으면 완벽하게 이해했죠.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됩니까? 항상 인문지문 읽을 땐 이런 거 공부하라고. 인문지문은 막 거시적으로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으면서 의미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가. 재진술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승부처가 된다. 결국에 인문은 구조보다는 인문지문이 출제되면 구조보다는 주장에 대한 이해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세부적으로는 재진술. 자, 이게 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익숙해져 가면 되겠다. 이런 걸 좀 느껴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키워드 묶어주는 게 승부였어요. 그거 한 번에 했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알겠다 말고 한 번에. 그래야 시간이 줄든가 말든가 하지. 이런 걸 생각해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락의 마지막 두 줄. 이처럼! 별표입니다. 이처럼. 뭐 하겠다는 거지? 종합하겠다는 거죠. 자,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칠판 볼까요? 그럼 물질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이구나.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질은 달라도 기능은 같을 수 있다며. 그러니까 무슨 물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인지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겠죠. 얘는 기능이 중요하다.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얘는 물질이 중요하다. 왜? 물질마다 기능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로 읽고 머리에 잡혔다면 1단락 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국어 공부는. 이렇게 출제자가 글을 쓰는 의도를 보는 건 똑같습니다. 글이 쉬우나 어려우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쌤아 이해되죠? 오케이. 내려갑니다. 2단락이에요. 썰 등장합니다. 썰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실험을 제시한다. 이러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네요. 썰은 누구 까야 돼요? 기능주의를 까야 됩니다. 반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뭘 까는가? 이것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 다 제끼고 마지막 줄. 뭐가 같으면서? 기능은 같지만 뭐는 다를 수 있다. 의식은 상이할 수 있다. 이게 썰의 주장이네요. 즉, 뭘 깐 거야? 의식과 기능은 같다. 이걸 깠네요. 다르다는 아니지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괜찮나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요거 여기 지금 보기가 나오잖아. 보기란다. 예시가 나오잖아. 중국인들.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긋까 얘들아. 함수적 역할 밑줄. 칠판 볼까요? 내가 이걸 묶어놨다면 말이야. 함수적 역할이 같으면 모두 같아. 기능도 같은 거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줄에 기능이 같다는 얘기가 납득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의식이 뭐야? 중국말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의식으로 바꾸나. 이렇게가 잡히죠. 이 정도면 끝!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재진술 싸움인 거 알겠어? 이걸 원활하게 독해하려면 키워드가 묶여져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문지구는. 그걸 좀 생각해라. 항상 그렇다.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내려갑니다. 다음 단락이요. 3단락 동일론 기능주의 썰은 모두의 별표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공통점 얘기를 하겠대요. 뭐 얘네 지금 다 다르다는 얘기였는데 묶어주네요. 공통점. 이처럼 얘는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네가 내부로 한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네요. 그럼 여러분이 느낄 거. 이 다음에 나오는 로렌즈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랑 달라야 되는 거잖아, 지금. 로렌즈는 내부, 외부로 가야죠. 확장해야겠지. 아, 이걸 머리에서 그려주면 한 절반은 끝났습니다. 가가.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줄, 3단락의 두 번째 줄을 좀 볼게요.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괄호치자. 자, 쌤이 물어볼게요. 묶어야 돼, 말아야 돼? 묶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의식이란 말 대신에 인지라는 키워드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묶어줘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똑같다는 아니지. 그죠? 인식이라고 하는 애가 포함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건 알 수 있잖아. 인식은 의식이다. 이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요거 좀 묶어줘서 가면 되겠다. 괜찮죠? 자, 내려갑니다. 4단락. 4단락을 어떻게 썼나를 잘 보자고. 맨날 출제자들이 인문지문을 쓰는 방식과 똑같으니까. 봅시다. 쌤이 말했죠? 인문은 뭘 읽는 싸움이에요? 이 4단락의 구조를 잘 보자고. 항상 인문지문은 주장을 이해시키는 거야. 맞습니까?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장을 이해해라. 근데 어떻게 이해시켜? 그 방법들이 다양한 거야. 어떨 때는 지금처럼 키워드를 치환해서 쉬운 말로 자꾸 바꿔주면서 납득해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어서 말이야. 이해시켜 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까처럼 차이를 통해 납득해라. 이렇게 글을 쓰거나. 쌤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야, 용어 정리해줄게. 이거 주석처럼 쳐다보면서 이해해봐. 라고 하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기술 방식이랑 좀 친해지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쌤만 이해됩니까? 그러면 밑줄 긋까요? 첫 번째 줄.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괄호 치자 이거. 밑줄을 긋던가 괄호를 치던가. 3단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주장부터 준 거야. 이렇게 주장했대요. 로렌즈 얘는 이렇게 주장한대요. 인식 얘기할 거 알았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야 돼요. 키워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얘 주장은 인식 과정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나 봤더니 심적 상태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다. 이게 주장이야. 근데 쌤이 물어볼게. 이거 알아 몰라 우리?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 로렌즈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다음 줄 봐봐. 뭐라고 합니까? 그 첫 번째 줄 끝부분이네. 기억이나 믿음이 뭐다? 심적 상태다. 이거는 얘 주장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치환시켰네요. 치환. 맞습니까? 묶어야 돼 말아야 돼? 묶어야 돼. 이거 묶는 게 승부야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줘야겠다. 지금 몇 번째 나왔어 벌써? 하나, 둘, 셋.
얘가 승부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잘했으면 이 지문을 시간도 엄청 빨리 뚫렸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쌤이 물어볼게요. 선택지를 만들 때 말이야. 선택지를 만들 때 심적 상태만 나올까? 기억이나 이 기억이나 정서가 아니라 뭐였죠? 믿음. 봐봐. 선택지를 만들 때 이것만 나올까? 이걸로 나올까? 이걸로 나오겠지. 이때 우리는 이거 끌어와야 돼, 말아야 돼? 끌어오면 게임 셋. 선택지에 기능이라고만 나올까? 이렇게도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때 이거 끌어오는 게 승부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인문은. 이런 걸 느껴라. 마침 육모가 쉬워서 이게 더 잘 보여,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재진수를. 인문은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자, 잠깐 문제에서 이런 식이거든. 봐봐. 5-1번 볼래요? 6쪽에 5-1번. 거기다 괄호 쳐볼게요.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 괄호 치자, 이거. 됐나요? 칠판 봐봐. 요건 거 알겠어?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이잖아. 어때? 동일한 입출력상 인정?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가 같다? 기능이 같다. 읽어보자. 그걸 바꿔볼게. 기능이 같은 경우 의식도 같다. 이렇게 독해가 돼서 1번 개적전. 이게 지문을 안 봐도 돼야지. 이거 지금 재진술이 많지가 않으니까. 쌤아 이해됩니까? 변증법 같은 지문은 지문을 쳐다봐야 돼. 왜? 이렇게 묶어주는 애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보면서 해야겠죠. 1독 때 느끼고. 근데 얘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독 때 이것만 탁탁 잘 잡았으면 이런 선지가 그냥 순삭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걸 못 쫓아가면 이제 가서 다시 읽어. 뭐라는 거야? 하고 다시 읽어. 그리고 아 그렇구나. 쉬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력이 똑같은 거야? 시간이라는 실력차가 생긴 거야. 시간이라는 실력차가 생겼죠. 사관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쌤아 이해됩니까? 그거를 해라. 그게 쌤이 하는 말입니다.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인문은 오늘 재진술 확실히 배워라. 이해시킬 거야 무조건. 근데 어떤 게 중요한지는 지문마다 달라. 근데 여기선 얘가 제일 중요했다고 지금. 이거 묶어주는 게. 그래야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까지 보실 수 있다. 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읽는다. 이거 생각을 꼭 좀 해주세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자, 돌아갑시다. 지문으로. 자, 4단락을 마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입니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의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 만에다 별표 좀 쳐주시고요.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 이것도 만에다가 별표. 쌤이 소리 지르는 말들은 항상 선지화 될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눈에 보이시면 돼요. 이것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쌤이 물어볼게요. 차이를 읽어야 되는 거는 알겠지? 이와 달리 그랬으니까 뭐가 달라요? 이거 쉽잖아요. 심적 상태 말고 파생적 상태가 등장한 거야. 근데 두 개가 다르대. 뭐가 달라요? 의존인 거 알겠지? 얘는 의존한다? 얘는 의존 안 한다. 쌤이 물어볼게요. 아무한테나 의존한대요. 의존하는 애가 만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것만 느껴주면 되겠지. 아무한테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애가 정해져 있구나. 이따 이거 잘 봐야겠다. 이 정도 했으면 성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둘의 차이 봤으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괜찮죠? 좀만 더 가보자. 자, 어디로 가냐면 위에서 7번째 줄로 내려갈게요. 로렌즈에게 찾았나요? 그 문장 괄호 열자. 7번째 줄에 로렌즈에게 위에서 7번째 줄 로렌즈에게 찾았죠? 인지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괄호 닫자. 쌤이 물어볼게요. 우리 이 단락 첫 번째 줄에서 주장 잡았었잖아. 그 주장이 뭐였죠? 첫 번째 줄에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한다. 어때? 이거를 재진술하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단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그 추가된 것만 잘 보면 되죠.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한다. 이거 맞는데 뭘 통해서?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요거 하나만 추가한 거죠. 그러려고 얘 정의를 해줬었네요. 이 정도 읽어주면 얘 주장이 잡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정보가 많은 게 아니야. 지금 단락은 길지만. 그럼 로렌즈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만든다. 근데 심적 상태가 뭔데? 기억이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읽었으면 될 것 같다. 쌤아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모가 아니라 라고 말했죠? 그거 별표. 모모가 아니라. 꼭 기억하자 얘들아. 모모가 아니라 라는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을 필자가 강조한 거야. 모모가 아니라 이 말 안 해도 돼요. 지금 뒤에 것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모모가 아니라 이 말을 넣었다. 이거는 필자의 강조.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거네.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바뀐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얘를 조작해서 얘를 생겨나게 만드는 거다. 요거 가지고 선지를 만들겠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심적 상태가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표입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알았잖아요. 로렌즈는 외부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외부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왜? 내부하고 대비되는 포인트였으니까. 근데 가는데 심적 상태가 간대요. 인지 과정이 간대요. 인지 과정이 가는 거구나. 심적 상태가 확장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똑바로 봐야겠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성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에 끝에서 세 번째 줄.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 없다. 칠판을 보면 요거 강조했네. 주체도 중요하다. 이렇게요. 그럼 요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얘를 강조함에 있어서 요런 애가 쓰인 거 맞아? 모모만 그 모모가 아니라 이런 애가 나왔죠? 요런 말 나올 때는 너희가 집중해 줘야 돼요. 국어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나온 거다. 요런 거 생각해 줘라.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데 주력했어야 돼요.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게 인지과정 맞는데 파생적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를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얘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인지과정 전체가 확장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잘 읽었으면 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로 뭐가 나올지도 다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뚫어볼게요. 가에 해당되는 문제. 1번입니다. 1번의 박스 보겠습니다.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모모는 같지 않다는 썰의 비판. 쌤이 물어볼게요. 이 포커스는 누구 주장을 묻는 거야? 썰의 주장 묻는 거 맞아요? 썰은 뭘 비판했죠? 의식과 기능은 같지 않다가 썰의 주장 맞아요? 근데 쌤이 물어볼게요. 기능은 누구로 치환될 수 있어? 함수적 역할. 또 뭐로 치환될 수 있어? 입출 역사. 괜찮아요? 1, 2번밖에 답이 없네요. 의식과 기능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되면 심심하잖아. 치환시켰네요. 확 좁히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를 이거 안 틀렸겠지. 이거 오답률 3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안 틀렸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났을 때 난 다시 가서 읽어야 됐다. 좀 생각을 해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 맞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해라. 이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쌤아 이해되죠? 좋아요. 자 2번 선지요. 2-1번. 지금 철학자가 여러 명이 나왔으니까 한 명 한 명의 관점을 물을 수밖에 없었죠. 1번.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얘의 관점이 뭐였죠? 동일론의 관점. 의식과 물질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1번처럼 추론할 수 있겠다. 2번 보죠. 썰은 중국어 방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 얘 주장이 뭐였어요? 기능이 같더라도 뭐는 다를 수 있다? 의식은 다를 수 있다. 2번 적절. 그 예시가 중국어 그 예시니까. 됐죠? 3번 선지. 밑줄 긋까요? 기억! 여기다 밑줄. 쌤이 물어볼게. 너희 눈에는 이게 뭐로 보여야 돼? 심적 상태. 읽어보죠. 심적 상태가 확장될 수 있다! 그냥 틀렸네요.
그러면 두 가지 교훈이 얻어지네요. 이거 묶어줘야 돼 말아야 돼? 빨리 뚫으려면 말이야. 묶어줘야 되는 거 맞죠? 또 강조한 거 정확히 봐야 돼 안 봐야 돼? 정확히 봐야죠. 그것만 잘 됐으면 이거 그냥 답은 3번 하고 지나가는 문제지. 이거 생각해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5번입니다. 5번이요. 5번에 1번 선지요. 아까 했으니까 됐고 2번 선지 한번 읽어볼래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 선지가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가 아니라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바뀐 것이군.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 근데 얘는 이거 생겨난다에만 포커스 맞췄죠? 건들 데가 없는 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딱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3번 선지 읽어보시죠. 얘들아, 이거 딱 얘 둘의 차이인 거 알겠습니까? 차이는 의존하냐 안 하냐. 근데 아무한테나 의존했어. 만 두 번 나왔어요. 그거 2번 나왔죠? 그거 다시 읽어보고 뚫으면 답은 3번. 이렇게 끝나겠네요. 요 정도가 출제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뜯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 좀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것들이 선지로 이어지는지 필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 이런 걸 뜯어보는 게 국어의 기출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작업을 통해 1독의 완성도를 높일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관기출을 주로 보면서 완성도를 올려갈 거예요. 그래야 독서는 시간이 준다. 한 번 읽고 선지가 판독이 최소화돼야 돼요. 돌아가는 게 최소화되면서 막 뚫려야 돼. 그렇잖아 얘들아. 실전에서는 5개 선지를 다 예쁘게 지워야 돼. 답만 찾으면 돼. 답만 찾으면 되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늘 이 가를 읽고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묶어줄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필자의 강조를 좀 느낄 수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이를 통해 양쪽을 다 명확하게 잡아주는 능력, 독해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승부처가 됐다. 단 너무 쉬웠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 나로 가볼게요. 이제 나는요 1단락에 지각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것만 밑줄 긋고 우리는 2단락부터 갈게요. 지각 밑줄. 화제가 지각입니다. 비슷한 화제라는 거 느껴지시죠? 지각을 화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2단락을 딱 보잖아. 객관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입장이 나와요. 입장 1번, 입장 2번. 2단락만 눈으로 한번 훑어봐봐. 기억만 되살려줘라. 두 개 입장이 나오는 것만. 됐죠? 쌤이 물어볼게요. 이 하얀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지. 화제가 뭐예요? 화제? 지각이죠. 그럼 우리가 좀 집중해 줄 건 객관주의의 두 입장이 지각을 뭐라고 하는가. 이걸 읽어주는 게 중심 정보라고 느껴줘야 돼요.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화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얘네가 뭐에 대해 주장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각은 쭉 읽어보면 물질적 상태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죠? 4쪽의 그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이렇게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 앞부분은 그냥 스킵해 버렸어요. 물질적 반응이다. 그럼 밑에 입장에서는 지각은 의식의 판단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 이게 주장인 거지. 우리가 잡아야 되는 중심 정보는 일단 이거다. 객관주의 두 입장이 지각을 뭐라고 했는가? 이건 그냥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고. 주장은 이쪽이죠. 이거 화제를 항상 명확하게 읽어줄 수 있는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는 방식이 가랑 완전히 똑같아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5쪽의 맨 위에 줄 볼까요? 5쪽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줄. 이처럼이라는 접속사 보이십니까? 별표입니다. 종합하는 거죠. 이처럼 종합. 읽어볼게요.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쌤이 물어볼게. 아까 가의 3단락 다시 한번 봐봐. 뭐야? 세 개 얘기하고 갑자기 공통점 묶었지. 그리고 그걸 까죠. 그죠? 너는 내부로 다 머물렀잖아, 3명 다. 근데 하면서 이제 그걸 까는 거 아닌가? 여기도 똑같네, 지금 쓰는 방식이. 이거 2개 묶어요, 안 묶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다르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뭔가 봤더니 주체와 대상은 분리 확정된다. 뭐 이전에, 지각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괜찮습니까? 요게 얘 둘의 공통점이네.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제부터 이거 여러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나의 글쓴이가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 똑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된다는 거 알고 읽어야지. 뭐가 다른지는 읽어봐야 알고. 쌤아 이해돼요? 아까처럼 내부 외부처럼 확 보이진 않지만 다른 점을 읽어야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봐. 접속사 뭐예요? 다음 단락. 하지만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자, 우리 3, 4단락을 니네가 훑어볼 건데 이것만 해볼게요. 얘가 이제 얘를 까겠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얘를 깔 거 아니야. 2군데를 까거든요. 그것만 찾아보자. 출발입니다. 어디를 까는지만 찾아봐. 자, 시간상 3단락의 끝에서 2번째 줄 끝부분에 다시 말해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별표입니다. 이게 보였으면 되지. 뭘 깠어요? 이 중에 뭘 까냐? 확정되는 게 아닌지 분리되는 게 아닌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까겠다. 맞죠? 얘는 뭐라고 본 거야? 이후라고 본 거예요. 이거 보였어야 되는 거 맞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 봐봐. 쌤이 뭐에서 소리 지를지 느껴지지? 뭐뭐가 아니라 별표입니다. 봐봐. 이렇게 말하네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래요. 칠판 볼까? 이거네 이거. 얘 아까 뭐라고 했어? 얘 입장 1번. 지각은 뭐다? 물질적 반응이다. 근데 그거 아니다. 얘 깠어요. 두 번째. 입장 2번은 지각은 뭐라 그랬지? 의식의 판단. 그것도 아니라 이걸 까고 있네요. 보여요? 뭐뭐가 아니라 이걸 까고 있다는 걸 느껴야죠. 그럼 우리가 읽어줄 거는 얘는 뭐라고 했어? 이걸 까면서. 얘가 말하는 지각은 바로 몸의 체험이다. 감각 같은 거죠. 이게 얘 주장이구나. 끝났습니다. 이게 물질과 뭐가 다르냐 모르겠어. 그건 자세하게 설명 안 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정도로 읽어주면 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됩니까? 이제 항상 어떤 주장이 나오고서요 그거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주장이 나올 때는 어떤 포인트를 비판하는가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선지는 다 뚫린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가 쌤이랑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오답률 1위 문제가 여기 있죠. 오답률 전체 1등은 3번 문제였습니다. 62%. 아까 현대시의 33번 문제하고 공동 1등이죠. 오답률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자, 봐봐. 문제 읽어봐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거는 꼭 기억하자. 이 문제 유형은 1000% 출제될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근데 사관학교에서는 이게 2문제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요구하는 거 정확히 해줘야겠죠. 밑줄 긋자. 나의 글쓴이의 관점, 필자의 관점에서 여기다 밑줄. 이 문제는 이걸 묻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게 맞는 문제가 되려면 누구 주장을 잡아와야 돼? 나의 필자의 관점부터 다시 읽어와야 돼요. 쌤아 이해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쌤도 6, 9평은 실전처럼 한번 풀어요. 수업 준비하는 거 말고.
니네처럼 실전처럼 답을 고르는 데만 집중해서 한번 풀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수업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내가 이거 실전처럼 풀 때 이 문제를 만났어. 뭐부터 할 것 같아? 나의 글쓴이의 관점부터 다시 잡아봅니다.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두 단락 읽고 두 가지를 확실히. 얘는 분리확정, 주체 대상 분리확정 되는데 지각 이후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지각은 뭐다? 이거 아니고 이거다. 맞아요? 그게 내 머리에 딱 들어오고 나서 이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한 방에 나온다. 괜찮습니까? 2번 선지 읽어봐봐. 2번 선지. 괄호칠까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 여기다 괄호치자. 문제를 어떻게 내나를 봐야 되거든. 얘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보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나의 2단락의 두 번째 줄 읽어봐봐. 나의 2단락의 두 번째 줄. 이 얘기 맞지? 쌤이 물어볼게요. 2번 선지는 누구 관점이야? 입장 1, 입장 2 아니면 나의 글쓴이? 입장 2번인 거 알겠어요? 입장 2번인 거야. 그러므로 2번 선지는 입장, 객관주의 입장 2번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필자의 관점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쌤아 이해됩니까? 얘는 이거 까낸데 뭔 소리야. 나는 너 병신아 틀렸어. 너도 틀렸어. 이런 애잖아요. 근데 2번 선지는 이 관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는 맞을 수 없다.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쌤아 이해돼요? 누구는? 나의 글쓴이는. 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죠? 선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그럼 3번 읽어봐봐. 이제 보일걸?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칠판 볼까요? 객관주의의 1번 입장 맞아요? 맞죠? 이것도 깐 거잖아 얘가. 같을 수가 없어요. 타당하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3번 틀렸네요. 납득이 되지? 4번 선지 읽어봐봐. 봐봐. 우리 아까 확장된 인지과정, 확장인지과정이라는 내용은 내부로 한정했던 애야, 외부로 확장했던 애야? 로렌즈. 외부로 확장했던 애 맞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해놨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완전히 해석이 잘못됐네요. 4번 틀렸습니다. 됐죠? 5번 선지 읽어봐봐. 5번 별표. 5번이 함정선지입니다. 5번 읽어봐봐. 이렇게 쭉. 뭐가 틀렸나? 지각 이후에 분리 확정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나온 거야 지금? 지각 이전에 분리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선지 틀렸네요. 주장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 답은 1번. 1번 선지 이제 흠잡을 데 없는 것만 읽어보세요. 어때요? 흠잡을 데 없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됩니까? 우리 이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5번에 4번 선지 괄호 칠게요.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입장인지가 승부야. 이렇게 철학자가 많이 나오면. 알겠어요? 한 명만 나오는 거면 상관없지만 여러 명이 나와버리면 누구 입장에서 뚫으라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항상 이런 글은. 그럼 누구 입장이래요? 몸의 지각. 칠판 볼까요? 객관주의 1이야 객관주의 2야 나의 글쓴이야. 몸에 의한 지각. 맞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입장? 나의 글쓴이의 입장으로 뚫으라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읽어봐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뭔가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애들은 다 내 몸의 일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 선지 적절. 그 다음 5번 선지는 누구 입장입니까? 5번 선지. 의식을 뭐로 환원하는 입장?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이니까 칠판 봐봐. 이거 입장 1번이라고 지금. 그죠? 얘 입장에 따르면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지각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얘는? 물질적 상태. 물질적 반응. 보죠? 그렇게 썼는지. 오 그렇게 썼네요. 이 선지 적절. 이렇게 되겠네요. 끝! 다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할 말 이렇게 쉬운데도 할 말이 많은 거죠.
어려운 지문은 아마 봐야 될 게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오늘 복기를 똑바로 하시고요. 사관 1차 인문 지문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잘 봐라. 근데 우리가 요거를 내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뜯어준 이유가 사관학교 인문 지문은 변증법처럼 한 명 걸 자세하게 이런 글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많이 될까? 여러 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지문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기출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뭘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좀 느껴줘라. 이게 오늘의 수업의 목적이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마 이해되죠? 그러니까 재진술 이런 거 묶어줘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는. 맞는 건 당연하고 빨리 맞아야 잘하는 거야. 국어를. 그 생각을 해라. 그게 한 번 읽을 때 얼마나 잘 보냐의 문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변증법 나옵니까? 자, 이거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한번 풀어봐라. 10쪽. 한 장, 페이지가 나랑 다르구나. 변증법 나오죠. 1-1 해가지고 주장 소개, vs 뭐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왜 풀어보라고 하는 거냐면 일단 재진술 묶어주기가 역대 모든 기출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애가 변증법. 그래서 해봐라. 이거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보려고 노력해라.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건 여러 명이 나오는 글이었잖아.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한 명만 나오는 글도 읽어봐라. 가의 한 명, 나의 글쓴이 한 명.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런 글도 읽어봐라. 근데 이런 글이 더 힘들다. 왜냐면 진짜 잘 읽어야 돼. 이해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힘들다. 그래도 이런 글도 있구나 생각해줘라. 그죠?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이딴 거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라가 미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은 쌤하고 분석해 봤던 거니까 말이야. 자, 넘길게요. 14쪽. 14쪽이 아니네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6쪽. 재진술의 독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자고,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재진술이 중요한 건 좀 아시겠죠? 네, 그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계속 쌤이 뭐라고 하냐면 어휘를 바꿔 끼는 거다. 똑같이 말하는 일은 없어요. 항상 키워드를 바꿔 낄 겁니다. 이러면 묶어줘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머리로 그게 묶이는 싸움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자, 그거 역대 기출에서 어떻게 썼나 좀 보자고. 그 맨 위에 거 봐봐. 이건 리트긴 해요. 리트긴 한데 두 번째 줄 읽어보자. 이때 우리는 빨간 사과에 대한 감각 경험을 먼저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감각 경험이라는 말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자. 조그맣게 동그라미. 그 다음 먼저라는 말 나와요. 조그맣게 별표. 조그맣게 별표.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저기 빨간 사과가 있네 라거나 사과가 잘 익었으니 함께 먹으면 좋겠다라는 판단. 이거 세모하자. 요 세 개 키워드가 어떻게 재진술되나 보자고. 글을 쓰는 건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읽어볼게요. 이것은 보는 것. 뭐야 이거? 감각 경험이 치환된 거 느껴져? 오케이? 보는 것, 감각 경험. 이게 믿는 것. 이거 뭐겠어요? 판단. 선행 조건. 이거 뭐겠어? 먼저. 결국에 이 세 개 키워드가 승부인게 지금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개 키워드를 갈아 끼고 있는 거잖아. 이게 승부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니네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바꿀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어휘력으로 커버 칠 수 있는 애가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얘들아 보는 게 감각 경험이다. 이게 안 되는 건 조금 나는 좀 고3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는 건 감각 경험이다. 이것도 안 되면 그건 고3 수준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건 돼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요? 근데 단 그게 어휘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애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오늘 얘들아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래.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아니잖아. 뭐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안다 뭐 이거 아니라면 모르죠. 그런 거를 묶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좀 됐으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 요 느낌을 좀 가져가면 돼요. 근데 요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때문에 왔거든요. 요거 재진술의 최고 난도는 이거야, 얘들아. 이 치환의 최고 난도는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거 밑에다가 쓰자. 공부했던 거예요, 니네. 항상 재진술의 초고난도는 제일 어려운 건 구조가 똑같은 문장을 통해 재진술을 묶어주는 거야. 야,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되게 쉬웠잖아.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다. 아니, 그 누가 못 묶어.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 얘는. 니네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된다. 그게 승부처다. 그게 23학년도 6월 모평에 나왔던 아도르노 지문이거든요. 쌤하고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거 봤던 거죠. 끝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세 개의 본질을 밑줄. 세 개의 본질. 그 또 하나 밑줄. 이거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 여기다 쭉 밑줄. 이런 구조네. A를 누구누구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괜찮아? 괜찮지? 그 다음에 다음 줄. 봐봐.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 밑줄.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뭐하게 한대요? 체험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쌤이 물어볼게. 치환했어, 안 했어? 치환했죠. 맞아. 그럼 누구랑 누가 묶여야 돼, 지금? 여기에 나왔던 부조리, 이꼴. 부조리가 뭐가 됩니까? 사회의 본질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쌤아, 이해돼요? 이제 요거를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구조가 똑같은 애가 두 번 나오는데 키워드 하나를 바꿔 꼈어. 그걸 알아봐라. 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을 때가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가장 힘든 재진술이다. 문장 독해지 뭐 이 정도면. 이런 거 생각해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19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이게 계약과 예약이 아니라 의사표시, 법률행위 지문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밑줄 긋자. 법률 효과 이거 밑줄. 이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뭐 계약도 법률행위인데 당사자들에게 밑줄. 청구권과 이행 의무 밑줄. 이거를 뭐 시킨대? 발생시킨대요. 그럼 너 뭐하고 가야 돼? 지금 읽으면서. 아, 권리와 의무가 법률 효과구나. 이거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청구권이 권리일 거고요. 이행 의무는 의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 효과구나. 이렇게 묶어줘야 돼. 쌤아, 이해됩니까? 이게 제일 어렵다. 문장 독해 레벨에서는. 그래서 요 재진술 요거까지 다시 복기를 해봤습니다. 구조가 같으면 의미는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묶어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 생각해라. 요거 오늘 복습을 좀 칼같이 해주세요. 요 정도. 넘어갑니다. 17쪽. 필자의 강조. 요거는 니네가 풀어볼 겁니다. 쌤하고는 안 할 건데 한번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 줄에 즉 찾았나요? 즉. 얘들아, 즉이 나오면 뭐 하겠다는 걸까요? 재진술 하겠다는 겁니다. 키워드 바꿔서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인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봐봐. 쭉 읽으면 그 다음 줄.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별표입니다. 강조했어, 안 했어? 강조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강조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선지화가 되는가. 그거 느껴주기가 오늘의 숙제. 알겠죠? 강조한 거를 잘 봐라. 넘기자. 19쪽입니다. 1-5번 관점 복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독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빈 박스에다가 좀 써보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인문의 출제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점을 드러내는 글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면 되고요. 두 가지 유형이랑 오늘 친해질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유형, A의 관점에서 B를 뭐 비판, 뭐 평가, 반박, 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선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B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이 뒷부분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선지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괜찮나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뭐 타당해. 타당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거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할 선지의 판단 준거 1번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죠. 1번은 뭐냐면 일단 A의 주장을 명확하게 잡아와라. A의 주장을 명확하게 잡아와라. 다시 잡아와. 괜찮으니까. A 문제를 뚫기 위해서 그냥 막 가서 아무렇게나 뚫어야지. 이거 아니고 A의 관점을 정확하게 읽어와야 빨리 뚫려.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이걸 뚫을 때 있잖아. 조심할 건 뭐야? 주의할 건. 오늘 다 했는데 키워드를 갈아 낄 거니까 조심해. 오케이? 묶어놨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키워드를 똑같이 쓰지 않고 계속 바꿀 거예요. 그거 잘 쫓아가라. 쌤아 이해되죠? 근데 이 치환 자체가 어휘력일 때가 고난도야, 얘들아. 어휘력일 때가 고난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아까 치환된 건 예를 들어 기억이 심적 상태다. 함수적 역할이 기능이다. 자, 이거는 지문에 나왔어, 안 나왔어? 지문에 그렇게 치환되는 걸 줬죠? 그런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휘력으로 지문에서 치환 안 해줬는데 네가 단어를 알고 있다면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운 거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육모가 쉬웠다고 말하는 건 이게 없어서요. 이해됩니까? 변증법 같은 애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을 읽어보니까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선지에서는 지문에서 치환 안 시켜줬는데 역사는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같은 맥락의 말이야, 아니야? 이게 오히려 지문에서 이거 안 써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걸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출 공부할 때 야, 이걸 어휘력으로 냈네. 이런 게 보여야 돼. 그래서 그걸 공부해야 돼요. 나한테 없는 어휘력을. 그 생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나 보다 틀리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지. 영원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줘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냐? 두 가지야. 고난도를 만드는 건 두 가지다. 그냥 주장을 그대로 써놨다. 그딴 문제를 누가 내? 그거 아니죠. 치환시킬 거다. 근데 그게 지문에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어휘력으로 그걸 묶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기출 분석하면서 필요한 어휘력도 쌓아주는 게 국어 공부일 것 같다.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변증법에서 요거를 찾아봐라. 알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어휘력을 나한테 요구했나. 이런 게 기출 분석할 때 보이셔야 돼요. 인문지문 기출 분석할 때는.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두 개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니야. 3번은 뭐냐면 B와 일치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 부분 있잖아. B가 뭐라고 말했다. 이게 진짜 B가 말했나는 확인해야 돼. 알겠습니까? B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 안 했어. 이 선지 틀린 선지. 이것도 출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걸 틀어도 오답률이 쭉 올라가요. 왜? 안 보거든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라고 생각하자. 우리 이 문제를 기출 분석을 7개 정도를 할 겁니다. 파이널 때. 그때 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좀만 더 느껴주면 답을 빨리 내는 문제로 변신시킬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애야. 자, 두 번째. 요 밑에다 쓸 거를 그냥 위에다 쓸게요. 이 문제 유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누구 입장 이 말이 안 나오지. 누구 입장에서 누구 관점에서 이 말이 안 나와. 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A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 근데 만약에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예를 들어 B의 관점에서 이렇게 가면 이걸 뚫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얘기가 없이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선지를 판단할 때 1번 똑같아요. A의 주장을 명확하게 잡아준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답이다. 이렇게. 근데 포인트가 반대여야 돼요. 애매하게 엇나가는 주장이 아니라 반대로 주장해야 답이다. 그게 반박과 반론이다. 요거를 좀 느껴주시는 게 포인트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가 좀 되죠?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주의할 건 뭘까? 절충하는 거 안 되고요. 절충하는 거 안 되고 양비론. 둘 다 아니야 이것도 안 돼. 뭔 소린가 보자. 자 예를 들어 A의 주장이 이거야.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는 뭐야? 주관적이어야 된다죠. 맞아요. 그럼 답은 주관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절충. 객관과 주관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되게 그럴듯하지만 반박은 아닙니다. 이해돼요? 반박과 반론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 이런 거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다. 양비론이죠. 이러면은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오늘 알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둘 다 나와요. 많이 나오고 평가원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사관학교는 두 문제까지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만 풀고 마무리를 해보죠. 19쪽에 라라고 나와 있죠.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19쪽이요. 그 앞에 1-5를 하고 있어요. 1-5.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꽃피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아 인간에게 사회성과 반사회성이 있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기억의 주장은 뭡니까? 반사회성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반박은 뭐가 돼야 돼요? 필요 없다가 돼야죠. 없어도 된다. 이 정도가 나와야죠. 자, 선지 훑어보시죠. 답. 인간에게 사회성, 반사회성 두 개가 있는데 반사회성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4번은 왜 답이 안 돼? 둘 다 필요하다. 절충이라서 답이 안 돼. 쌤아 이해돼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4번이 답일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박반론. 한 장 넘겨보자. 빨리 갑시다. 기억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장이 뭐야? 그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주장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억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의 주장하고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X, 그게 답이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2번 선지 읽어봐봐. 얘들아,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면 객관적 서술 태도를 좋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잖아. 그래서 답은 2번. 관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뚫리는 거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인문지문에서 쌤이 말씀드릴 거 다 했고요. 자, 2장 더 넘겨볼까요? 보충 자료. 고체 촉매가 나와요.